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올림피아드의 천재들 토익 2번에 나오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책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책에 보면은 그 수학자들이란 사람들의 어떤 편견이나 수학자들은 이럴 것이다 라는 선입견도 나오죠. 예, 그 부분과 인종차별에 대한 부분이 책의 주요한 한 테마이고, 다른 한 테마가 바로 이 수학 문제 풀이 과정입니다. 오늘은 수학 문제 풀이 과정을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안경은 소품이고요. 자, 수학자 같아 보였나요? 예.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와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44쪽 워크북을 한번 보세요. 44쪽 워크북에 보면 가부터 파까지의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난이도를 한번 나눠봤어요. 난이도를 나눠봤는데, 그 C부터 C, B, A, S까지 나눠봤어요. 그래서 C가 가장 쉬운 문제, B는 약간 어려운 문제, A는 조금 생각 더 해야 되는 문제, S는 그거보다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 문제들 중 우리는 C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려운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한번 체크를 일단 해보세요. 가 문제는 B 난이도, 나 문제는 C 난이도, 다 문제는 C 난이도. 한번 워크북 옆에 적으세요. 라 문제는 C 난이도, 마 문제는 A 난이도, 바 문제는 B 난이도, 사 문제는 C 난이도, 아 문제는 B 난이도, 자 문제는 C 난이도, 차 문제는 B 난이도, 카 문제는 S 난이도, 타 문제는 S 난이도, 파 문제는 A 난이도입니다. 자, 그럼 C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C 문제는 여러분이 수학책에서 많이 본 문제일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부터 100까지의 정수를 모두 더하면 얼마나 될까요? 네, 이 문제는 여러분이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수학자 가우스가 풀었다고 해서 가우스의 풀이로도 유명한 문제이죠. 자, 나 문제입니다. 1부터 100까지의 정수를 모두 더하면 얼마나 될까? 이 문제를 간략히 적어보면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더해가면은 쉽지 않겠죠? 여기서 3, 그리고 여기서 6,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더해가면 쉽지 않겠죠? 이럴 때 우리는 이 규칙을 보면 됩니다. 자, 1씩 올라가는 이 수들을 한번 한 쌍씩 묶어보세요. 맨 처음과 맨 뒤, 그리고 두 번째와 그 다음, 그리고 세 번째와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묶어보세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한번 볼까요? 1 플러스 100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은 2 플러스 99가 될 겁니다. 그 다음은 3 플러스 98이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해되셨나요? 자, 각각의 값은 101입니다. 동일하죠? 왜냐하면 하나가 올라갈수록 하나가 떨어지니까 또 동일합니다. 자, 이런 쌍이 전체 몇 개가 있을까요? 숫자가 100이니까 그 반이 50개가 있겠죠? 그래서 곱하기 50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답은 그래서 5050입니다. 예. 나 문제는 이렇게 풀었고요. 자, 다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문제도 여러분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2의 3승, 그리고 곱하기 3, 곱하기 5의 3승, 곱하기 7 이지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그 제곱의 의미만 알면은 바로 여기서 풀 수 있지만 조금 더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3하고 7을 앞으로 두세요. 그러면은 3 곱하기 7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 2의 3승과 5의 3승이 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숫자들은 일일이 하나 쓰면 2, 5, 5가 될 거예요. 10이 결국 3개 있는 거죠. 곱하기로 10이 3개 있으니까 결국은 이 그 값은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10의 3승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곱하기 7, 3은 그대로 내려오니까 바로 머릿속으로도 풀 수 있죠. 21 곱하기 이럴 경우에는 공이 3개란 뜻이니까
21 곱하기 1000. 결국 답은 21,000입니다. 예, 다까지 쉽게 풀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그 다음 문제라 하나의 원과 하나의 삼각형에서 가능한 교차점의 최대 수는 얼마인가? 자, 우리가 한번 그려봅시다. 한 삼각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원이 있습니다. 자, 교차점이 최대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원을 점점 키워가 보면서 생각을 해봐요. 이게 원이 점점 커지면 어느 순간 이 삼각형과 맞닿는 부분이 있겠죠. 이때는 교차점이 세 군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중심을 뭐라고 하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이 배웠던 내심입니다. 내심이 되고요. 여기서 더 키우면은 원을 더 키우면은 결국 원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각 변당 2개의 교차점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6개의 교차점이 나오겠죠? 총 6개. 그럼 이 원을 더 키워볼까요? 더 키워보면은 이렇게 꼭지점에 닿는 원이 그려질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점점 커지는 원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경우를 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했었죠? 자, 이때는 꼭지점이 3개입니다. 이보다 더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커지면은 이제 교차점이 생길 수가 없겠지요. 그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대 교차점은 아까 2개씩 있었던 6개가 정답입니다. 예, 여기까지 풀어보았습니다. 그 다음 C 문제는 4번입니다. 4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사의 문제는 아까 우리가 1부터 100까지의 정수를 모두 더했던 것과 유사한 문제입니다. 1, 3, 5, 7, 9, 그리고 11, 13, 15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둘 것은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여러분 등차 수열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2씩 더해지는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지 않았으므로 다시 아까 가우스가 사용했던 방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앞과 왼 뒤를 합하면은 16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수와 그 다음 수를 합해도 16이 되죠. 이 수가 같아지는 것은 같은 크기만큼 계속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등차 수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으니까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더해도 여기는 16이 됩니다. 이렇게 더해도 16이 되겠죠. 총 몇 개가 나왔나요? 16이. 하나, 둘, 셋, 넷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6 곱하기 4, 즉 64를 답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예.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4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그 다음에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연속되는 3개의 정수가 있다. 이 정수를 더했더니 294가 되었다. 연속되는 세 정수를 구하시오. 예, 연속되는 세 정수란 3, 4, 5, 4, 5, 6, 7, 8, 9처럼 하나를 더하거나 뺀 수가 13개가 연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풀려면은 중간값을 우리가 x로 놓읍시다. 그리고 바로 전 값을 x-1로 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값을 x 플러스 1로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 값을 더한 경우입니다. 세 값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서로 만나면서 없어지겠죠. 그리고 x만 3개 남습니다. 결국 이 모든 수를 합한 답은 3x입니다. 이 모든 수를 합한 것이 294라고 합니다. 자, 294입니다. 그러면은 3을
밑으로 내려서 계산을 해보시죠. 그러면은 결국은 9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간단한 계산으로 나오고요. 그럼 x가 98이 되면은 자, 앞의 수는 97이 되겠죠. 그 다음은 99가 되겠죠. 그리고 x는 98입니다. 결국 97, 98, 99가 답입니다. 예. 그 다음 문제는 이제부터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B입니다. 예, B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B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 개념이 들어갑니다. 연립방정식은 아마 여러분이 공부를 했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는 6이다 라는 어떤 방정식과 x 플러스 2y는 12이다 라는 방정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풀었었죠? 이 방정식 두 개를 합하여 여기서 여기로 빼는 게 가장 쉽겠네요. 그러면은 x는 없어지고 2y에서 y만 남고 그리고 12에서 6을 빼니까 6만 남고 그래서 y는 6. 이 6을 여기 값에다 넣으면은 x는 결국 0. 이런 식으로 풀었던 방법이 기억이 날 겁니다. 이게 바로 연립방정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연립방정식이 활용됐던 그런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를 봅시다. 가 50명의 아이가 있었다. 각 아이들에게는 도넛이 하나씩 지급될 예정이었다. 즉 50개의 도넛이 지급될 예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힘술쟁이 녀석 몇 명이 도넛을 4개씩 먹어버렸다. 자,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친구가 있나요? 자, 그래서 결국 나머지 아이들은 도넛 하나를 4명이서 나눠 먹을 수밖에 없었다. 5명의 아이 중 심술쟁이는 몇 명인가? 자, 여러분 이거를 연립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심술쟁이를 우리가 x로 둡시다. 그리고 심술쟁이가 아닌 아이들을 y로 둡시다. 자, 이 아이들이 심술쟁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보통 아이들입니다. 자, 이 아이들을 수를 합하면은 총 몇 명이죠? 50명이라고 했습니다. 50명입니다. 근데 심술쟁이 아이들은 한 명이 도넛을 몇 개씩 먹었습니까? 지금 4개씩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넛을 먹은 약은 4x입니다. 그리고 불쌍한 다른 아이들은 4분의 1씩 먹었죠. 결국 4명이 한 개를 먹었으니까 4분의 1씩 먹었습니다. 그럼 다른 아이들은 4분의 y씩 도넛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합한 도넛의 양 역시 원래 지급된 대로 50개입니다. 자, 우리에게 방정식이 2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x, y 2개의 항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풀 수 있겠죠? 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지만 우리가 밑에서 이 분모를 없애는 쪽으로 문제를 바꿔봅시다. 전 항에다가 4를 곱하면은 16x 더하기 y는 20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네, 전부 4를 곱한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일단 잊고 나서 이 항과 이 항을 보시면은 y가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y가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항에서 이 항을 빼면은 값이 쉽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빼면은 15x가 남고 그리고 이렇게 빼면은 y가 없어지고 200에서 50이 사라지니까 결국은 150이 남습니다. 그러면 심술장애 아이는 몇 명일까요? 15가 분모로 들어가니까 결국 10명입니다. 자, 문제 이해가 되시죠? 심술장애 아이는 10명입니다. 그 다음 문제 좀 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마이클의 점수와 신디의 점수를 합하면 159점이고 신디와 리사의 점수를 합하면 133점이다. 그리고 리사와 마이클의 점수를 합하면 176점이다. 마이클의 점수를 구하면 몇 점일까?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신디, 마이클 등의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x, y, z로 바꿔보면은 연립방정식이 나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자, 마이클의 점수를 x로 넣어봅시다. 마이클 x. 신디의 점수를 y로 넣읍시다. 신디 y. 그리고
이사의 점수를 Z로 놓읍시다. 이사 Z. 우리에게는 지금 세 가지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마이클 점수와 신디 점수의 합한 게 159. 즉 X 플러스 Y는 159입니다. 자, 그리고 신디와 이사의 점수를 합하면 133. 즉 Y와 Z를 합하면은 133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와 마이클의 점수를 합하면은, 즉 이사와 마이클의 점수를 합하면은 이 점수는 176점입니다. 이 문제는 책에서는 이걸 다시 모두 다 더해서 나누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는데, 이 세 가지 방정식만으로도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 항과 이 항을 빼주면 됩니다. 이 항과 이 항을 빼주면은 y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z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x 마이너스 z는 150 빼기 133이 되겠죠? 159 빼기 133이니까 결국은 6, 26이 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건 마이클의 점수 x입니다. 이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항을 더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더해버리면 2x가 되고요. z는 없어지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숫자를 합하면 20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2로 나누면은 101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클의 점수는 101점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다 되시죠? 자, 그 다음에 B 문제. 자, 마지막 B 문제입니다. 차입니다. 차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20개의 문제가 있다. 한 문제를 맞히면 4점을 받고 틀리면 1점이 감점된다. 마이클은 20문제를 다 풀어서 60점을 받았다. 마이클이 맞힌 문제는 모두 몇 개인가? 역시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맞힌 문제를 X로 놓읍시다. 그리고 틀린 문제를 Y로 놓읍시다. 자, 전체 문제, 마이클이 푼 문제는 20문제입니다. 고로 맞힌 문제와 틀린 문제를 합하면은 20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문제를 맞힐 때마다 마이클이 받는 점수는 4점입니다. 그리고 3문제를 틀릴 때마다 감점된 점수는 마이너스 1점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이클이 얻은 점수는 60점입니다. 자, 간단한 연립방정식이 되었죠. 아래 위를 더해버리면 5x는 80이라는 값이 나오고 5를 밑으로 내리면 결국은 16이 납니다. 그래서 x는 16, 마이클은 16문제를 맞고 4문제를 틀렸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난이도 B 문제였습니다. 예, 문제 바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주인공이 병의 부피를 지금 구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지요. 병의 부피를 구하려고 병을 보았습니다. 병을 보았는데 병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런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더 잘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생겨서 물이 들어있었는데 물이 여기까지만 들어있었어요. 물이 여기까지만 들어있어서, 자, 여러분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법은 조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의 부피를 과연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였죠. 자, 그러면은 한번 여기를 V1, 여기를 V2로 놓고 두 가지 각각의 경우를 더하면은 전체 부피가 나올 것입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V1의 높이를 구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 높이만 알고 이 반지름만 알면 구하기 쉽겠죠. 자, 이때 반지름은 3이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11이었습니다. 여러분, 원기 중에 그 부피는 어떻게 구하나요?
모든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 밑면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r제곱 하니까 9고요. 그리고 원이니까 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높이를 곱하면은 결국 99 파이가 됩니다. 이게 뭐였죠? V1이었습니다. V1은 이렇게 되고요. 근데 나머지 부분, 이 복잡한 부분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여기서 주인공은 발상을 새롭게 합니다. 뒤집어 놓지요. 뒤집어 놓으면은 자, 똑같은 병인데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면서 결국은 물이 이 밑으로 찰 것입니다. 이 밑으로 차는데 이 부피는 어떻게 되죠? 아까 B1이 그대로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 남은 부분이 B2가 될 것입니다. 이 B2의 경우도 똑같이 구하면 됩니다. 똑같이 3이지요. 그리고 이때 이 측정을 해보았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였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9지요. 9 파이 곱하기 12가 V2. 네, 계산해보면 928, 919에서 108 파이가 나옵니다. 이게 뭐라고요? V2입니다. 자, V1과 V2를 합하면은 병의 부피가 나오겠죠? 아까 우리가 구했던 99 파이와 108 파이를 합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207 파이가 됩니다. 자, 여기서 파이라는 거는 동음의의어인데요. 자, 먹는 우리가 파이일 수도 있고 원주율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장난을 하여 결국은 207개의 파이를 저울에 놓았더니 수평을 이루었다. 그래서 문제를 풀었다는 것이 책의 내용입니다.